안녕하세요. 저는 72세의 할아버지입니다. 사실 저는 젊었을 때 누구보다 바쁘고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죠.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에 기니도 거르고 일만 하다 보니 어느새 세월은 흘러 노인이 되어 있더군요. 그러면서도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어느 날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할아버지, 이제는 조금 줄이셔야 해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때 처음 생각했죠. 그래, 나이 들면 줄여야 할 게 있구나. 그래서 몇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과거에는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덜어내기를 배워야 할 때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를 줄여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심이 제 노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리라 믿으며 한 걸음씩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음식량 줄이기입니다. 결심한 첫날, 식탁 앞에서 저는 아내와의 작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아내가 차려준 밥상에는 어김없이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이 있더라고요. 여보, 오늘은 반 그릇만 먹을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아픈 거 아니죠? 라고 묻더군요. 사실 저는 음식에 관해 아내와 의견 충돌이 많았던 편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입맛이 까다롭기로 유명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는 입맛보다 양의 문제로 대화를 나누게 되더군요. 제가 며칠째 소식을 고집하자 아내도 저의 결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부터는 저를 위해 밥 양을 줄이고 기름기 적은 음식을 준비해주는 아내의 모습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적당히 먹으니 속이 더 편안하지 라고 묻는 아내에게 저는 늘 고개를 끄덕이며 웃곤 합니다. 어쩌다 한번 외식이라도 나가면 아내와 저는 반찬 하나를 나눠 먹으며 젊었을 때보다 훨씬 소박한 식사로도 만족을 느끼곤 합니다. 이제는 너무 많이 먹으면 밤새 속이 불편하겠지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니 소식이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음식량을 줄이면서 술의 양도 줄였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친구들과 어울려 술 한 잔 기울이는 걸 즐겼습니다. 막걸리에 파전, 소주에 삼겹살 한 판이며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리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술자리가 예전 같지 않더군요. 어느 날 친구들과 막걸리 한 잔 하러 갔다가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날 다들 한참 취기가 오르는데 저는 이제 나이도 있으니 한 잔만 마셔야겠어라며 잔을 내려놨습니다. 친구들은 왜 그러냐, 너답지 않게 라며 놀렸지만 저는 굳건히 지켰습니다. 취기가 올라 즐거워하는 친구들을 보며 저도 조금 흔들릴 뻔했지만 그 상황에도 끝까지 지켜낸 제 결심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술에 취한 친구가 비틀거리다 넘어지는 걸 보고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 이래서 나도 술을 줄이길 잘했구나. 한 번 넘어지면 뼈가 약해진 노인들에게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 이후로는 술자리에서도 제 몸을 먼저 생각하며 주량을 철저히 조절하고 있습니다. 술을 줄이니 정말로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이 상쾌해졌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과거에는 술 기운이 남아 피곤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맑은 정신으로 아침 햇살을 맞이하며 하루를 계획할 수 있게 되었죠. 가족들 역시 제가 술을 줄이자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특히 아내가 이제는 건강을 위해서라도 정말 잘하고 있어요 라고 격려해 줄 때마다 저는 더욱 의지가 단단해졌습니다. 술자리 자체를 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두 잔으로 끝내며 친구들과의 대화에 집중하니 오히려 술에만 의존했던 시절보다 더 유쾌하게 어울릴 수 있게 되었답니다. 나이 들어서 술을 줄이는 건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품격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는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소식을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나자 신기한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몸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무릎이 덜 아프고
허리가 덜 뻐근합니다. 예전에는 마당에서 풀 뽑는 것도 힘들어서 몇 번이나 쉬어야 했는데 요즘은 쓱쓱 금세 끝내죠. 아내가 자기야, 젊었을 때처럼 일 잘하네 라고 말하길래 괜히 일쓱했습니다. 소식을 하면 뇌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말도 사실이더군요. 어느 날 오래된 고스톱 모임에서 제가 연속으로 5판을 이기자 친구들이 요즘 뭐 먹고 다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자랑스럽게 말했죠. 많이 먹지 않고 소식하니까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 너희도 해봐. 소식의 진짜 효과는 얼굴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예전엔 붓기로 아침마다 얼굴이 퉁퉁 부었는데 요즘은 거울을 보면서 이 정도면 10년 젊어진 거 아니야? 라고 중얼거리곤 합니다. 아내도 놀라며 우리 자기 결혼식 때 모습 돌아오겠네 라며 웃습니다. 사실은 뱃살도 줄어들어서 바지가 헐렁해졌어요. 이렇게 되니 예전에는 힘들게 느껴졌던 동네 산책도 즐겁게 느껴지더군요. 사실 인류 역사에서 배부르게 먹는 것이 수건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저도 젊었을 때는 삼시세끼 배불리 먹는 걸 자랑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많이 먹고 무겁게 사는 것보다 적당히 먹고 가볍게 사는 것이 훨씬 현명하더라고요. 아내와 함께 이런 생활 방식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유혹은 있습니다. 동네 시장에 나가면 군침 도는 떡볶이와 순대 냄새가 저를 부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만의 원칙을 세웠죠. 한 입이면 충분하다. 아내와 나란히 떡볶이 하나를 나눠 먹으며 과식하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소식을 시작하고 느낀 점은 이것이 단순히 먹는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바꾸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적게 먹고 가볍게 살며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 이 작은 변화가 제 노년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매일 실감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가볍고 건강한 삶을 시작해보세요. 오늘부터 밥 한 숟갈 줄이는 것 어떠세요? 두 번째, 음식을 줄이는 것만큼 나이를 먹으면서 꼭 줄여야 하는 것은 화내는 일입니다. 며칠 전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라는 건 단순히 성질을 내는 게 아니라 정말 복잡한 감정들의 혼합체라는 거요. 미움, 당황스러움, 미안함, 피곤함 같은 수많은 감정들이 뒤섞여 있는 상태에서 터져 나오는 게 바로 화더군요. 어쩌면 화는 문제 자체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여러 감정들이 균형을 잃고 터져 나오는 순간에 결과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화를 내는 순간에는 그 감정들이 무엇인지 스스로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저도 가끔은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도대체 무엇이 저를 화나게 했는지 모를 때가 많더군요. 그래서 요즘 저는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섣불리 화내지 않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제가 더 현명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얼마 전 길을 걷다가 화를 내는 노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나가던 청년이 실수로 노인의 가방을 살짝 건드렸는데 노인은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더군요. 요즘 젊은 것들은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 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청년은 당황한 얼굴로 연신 고개를 숙였지만 노인은 좀처럼 화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이 노인을 바라보며 수군대기 시작했고 노인의 화내는 모습은 점점 민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렇게까지 화를 낼 일일까?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도 본인에게도 민망한 일이 아닐까 싶었죠. 특히 노인의 얼굴에 서린 분노는 그 상황과 어울리지 않을 만큼 과도해 보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한 달 전쯤 제가 자전거를 타던 아이에게 버럭 소리쳤던 일이 말이죠. 그때의 제 모습과 눈앞의 노인이 오버랩되면서 얼마나 추한 모습으로 보였을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 달 전쯤 동네에서 자전거를 타던 아이가 저를 스치고 지나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깜짝 놀라며 조심 좀 해라. 어른이 다치면 큰일 나는 거 몰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는 멈춰 서서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저는 이미 화가 나 흥분한 상태로 계속 잔소리를 이어갔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이는 단순히 순간적으로 실수한 것일 뿐인데 왜 제가 그렇게까지 큰 소리를 냈을까 싶더군요. 사실 그날 제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도 문제였습니다. 몸이 피곤했던 터라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졌던 거죠. 아이의 사과를 받아들였어야 했는데 오히려 잔소리로 일을 키운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화가 날 때마다 멈추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한 박자 쉬면서 감정을 가라앉히려 노력합니다. 얼마 전 시장에서 있었던 일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날 저는 김치를 사러 시장에 갔습니다. 긴 줄이 늘어선 가게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중년의 한 남성이 아무렇지도 않게 제 앞으로 새치기를 하더군요. 순간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르며 뭐야? 왜 저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발짝 앞으로 나가 그의 어깨를 툭 치려다 잠깐 멈춰야 한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저기요. 뒤에 줄이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조용히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약간 민망한 얼굴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저를 흘깃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멈춤이 큰 차이를 만들더군요. 만약 제가 감정적으로 화를 냈다면 그 자리에서 다툼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차분하게 말했기에 모두가 편안하게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더욱 화를 다스리는 연습에 중요성을 실감했습니다. 화는 때로 통제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감정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멈추고 생각할 시간을 주면 해결책은 더 간단해지곤 합니다. 이제는 화가 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합니다. 화를 내는 대신 차분히 말하고 행동하니 저 자신도 더 편안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이런 변화는 제 삶에 큰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가 날 것 같은 상황이 오면 멈추기를 먼저 실천합니다. 잠깐 숨을 깊게 들이쉬고 한 박자 쉬는 거죠. 얼마 전 시장에서 줄을 서 있는데 누군가 새치기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배운 건 공자의 말처럼 화를 내기 전에 그로 인해 닥칠 어려움을 생각하는 겁니다. 화를 내면 상황은 그대로인데 관계만 틀어지고 마음만 불편해지더군요. 예전에 친구들과 고스톱을 칠 때 있었던 일이 떠오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모여서 고스톱을 치고 있었는데 친구가 제 패를 실수로 잘못 섞어버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두고 하는 거야? 라며 버럭 화를 냈습니다. 분위기는 단번에 싸해졌고 친구는 멋쩍게 웃으며 사과했지만 저는 쉽게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죠. 그날의 게임은 그 순간 이후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다들 어색하게 패를 던지고 대화는 끊겼고 결국 예정 시간보다 일찍 모임을 마치고 헤어졌습니다. 그 후로 오랫동안 그 친구의 미안해하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단순한 실수였을 뿐인데 제가 괜히 화를 내서 모두의 시간을 망친 건 아닌가 하는 자책이 계속 마음에 남았죠. 불필요한 감정의 폭발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요즘은 화가 날 때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얼마 전 손자가 방을 어질러 놓고는 태연히 게임을 하고 있더군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놨냐 소리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박자 쉬고 나니 화를 내봤자 서로 기분만 상할 것 같더군요. 그래서 차분히 정리를 도와줄까라고 말해봤습니다. 손자는 잠깐 멈칫하더니
제 얼굴을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장난감을 상자에 넣고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치웠습니다. 일을 끝낸 뒤 손자가 할아버지,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데 그 순간 저는 화를 참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차분하게 풀어나가니 저도 기분이 좋아지고 가족들도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화라는 건 참 다루기 어렵지만 줄일 수 있다면 삶이 훨씬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집니다. 여러분도 화가 날 때 잠시 멈추고 한 박자 쉬어보세요. 그러면 문제는 물론 마음까지 차분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줄여야 하는 것 중 며칠 전 친구들과의 대화 중에 말을 줄여야 한다는 주제가 나왔습니다. 한 친구가 농담처럼 말했죠. 우리 모두 말을 줄이면 세계 평화가 올지도 몰라. 처음엔 웃으며 넘겼지만 그 말이 내내 마음에 남았습니다. 요즘 대화 속에서 제 목소리가 유난히 커지고 말이 많아지는 걸 느끼던 참이었거든요. 지난 주말 가족 모임에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카가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제 입이 근질거리기 시작하더군요. 그건 이렇게 해야지. 내 때는 말이야라며 이야기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조카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군요. 삼촌, 그냥 들어주면 안 돼요? 라는 말에 갑자기 머리가 띵했습니다. 조카는 제 말을 듣고 싶어 한 게 아니라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거였죠. 그날 이후 저는 말을 줄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말을 하기 전에 지금 이 말을 꼭 해야 할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 친구들과의 대화 중 한 친구가 여행 계획을 설명할 때 저는 거긴 안 가는 게 나아. 비싸기만 하고 별로야. 라고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대신 그곳에서 뭐 할 계획이야? 라고 물었죠. 그 친구는 제 질문에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계획을 더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말을 줄이는 순간 대화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을요. 말을 줄이는 것과 함께 목소리도 낮추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내와 시장에 갔다가 가격 흥정을 하며 목소리가 높아진 적이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한마디 하더군요. 여보, 흥정은 좋지만 왜 꼭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지 모르겠어.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흥정할 때도 목소리를 차분하게 낮추고 필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무조건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말과 좋은 말만 하자는 뜻이겠지요. 지난주에 회사 동료와 있었던 일이 떠오릅니다. 프로젝트 회의 중에 제가 지나치게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다 보니 동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말을 독점하는 사람이 되는 건 대화를 단절시키는 길이라는 것을요. 그 후로는 내 생각은 어때? 라고 묻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줄이는 연습을 하며 좋은 점도 많이 느낍니다. 예전에는 대화가 끝난 후에야 그 말은 하지 말 걸 그랬다며 후회할 때가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더군요. 대화란 결국 주고받는 과정인데 말을 줄이고 듣는 시간을 늘리니 오히려 대화가 더 깊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말을 줄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필요한 말과 좋은 말만 하며 불필요한 말은 잠시 삼켜보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말의 무게를 줄일수록 마음이 더 가벼워질 겁니다. 목소리를 낮추니 대화가 더 부드럽고 긍정도 더 잘 풀리더군요. 필요 이상의 말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대화가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네 번째, 나이 들면 줄여야 하는 것은 차에 타는 시간입니다. 며칠 전 아내와 산책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더 자주 걸어 다니지 않았을까? 차를 타고 다니는 게 당연했던 제 생활을 돌아보니 건강에 좋은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있었던 것 같더군요. 아내는 늘 산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저는 시간 없어라는 핑계로 걸어 다니는 것을 미뤘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끈질긴 설득 덕에 요즘은
산책의 매력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시장까지 걸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차를 몰고 10분이면 도착할 거리였지만 이번에는 걸어가 보니 약 30분이 걸렸습니다. 처음 몇 분 동안은 다리가 뻐근하고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주변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숲 사이로 비치는 햇살의 따스함, 길가에 피어있는 작은 들꽃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건네는 짧은 인사까지 그동안 차를 타고는 놓쳤던 순간들이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시장을 향해 걷는 동안 흘린 땀방울은 예상 밖으로 기분 좋은 상쾌함을 선사했습니다. 시장에 도착했을 때는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고 마음도 밝아졌습니다. 걷는다는 단순한 행동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습니다. 걷기의 효과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밤에도 잠이 잘 옵니다. 예전에는 불면증 때문에 뒤척이던 날이 많았는데 하루 30분 이상 걷기 시작한 이후로는 침대에 눕기만 하면 스르르 잠이 드는 겁니다. 아내는 이제 코 고는 소리까지 들리던데 라며 놀립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 하나가 저의 하루를 얼마나 달라지게 했는지 깨닫고 나니 걸어 다니는 것이 단순히 이동수단을 줄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매주 150분 정도의 중강도 운동이 필요하다고 하죠. 저는 처음에 그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했지만 매일 30분씩 걸으니 자연스럽게 목표를 달성하게 되더군요. 게다가 중장년기에는 균형 감각을 위한 운동이 중요하다고 해서 한 발로 오래 서 있는 연습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몇 초도 버티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다리를 바꿔가며 1분씩 서 있는 것도 꽤 익숙해졌습니다. 균형 감각이 좋아지는 걸 느낄 때마다 뿌듯함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걸으면서 아내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차를 타고 이동하며 대화가 단순히 목적지나 할 일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걷는 동안에는 자연스럽게 깊고 긴 이야기가 오가더군요. 하루는 걷다가 아내가 오늘 걸으면서 봄꽃 냄새가 너무 좋지 않아? 라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꽃 냄새를 맡아보려 고개를 들었는데 평소에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향기와 함께 주변 풍경이 더 아름답게 보이더군요. 아내가 이런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겠다라고 말할 때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아내가 당신 덕분에 나도 더 건강해지는 기분이야 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더군요. 그 말에 괜히 어깨가 으쓱하면서도 걸으며 함께하는 시간이 저희 둘 다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차량 이동을 줄이고 걸어다니는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처음엔 힘들고 귀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걸으면 걸을수록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가까운 곳은 걸어가고 자연과 대화하며 건강을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매일 걸음을 더할수록 삶도 한층 더 풍요로워질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을 줄이고 화를 가라앉히며 음식을 절제하고 차량 이동을 줄여야 합니다. 매일 30분 이상 걸으면 혈액순환, 스트레스 완화, 불면증 개선 등 몸과 마음에 큰 변화를 줍니다. 한 발로 서기 같은 균형 감각 운동로 낙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 작은 실천들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더 아름다운 노후와 품격 있는 노인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걸음을 더하고 삶의 가치를 더해보세요.